이 6가지가 없으면 고통스러운 말년을 보냅니다. 행복한 인생, 특히 행복한 노후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돈이 다 해결해 줄 것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물론 사람 나고 돈 났다고 하지만 돈 때문에 사람을 업신여기고 또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을 보면서 돈만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돈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돈뿐 아니라 노후에 없으면 고통스러운 말년을 보내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노후에 없으면 오래 사는 것이 지옥이 되는 6가지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꿈과 목표가 없는 것. 인생 후반전이야말로 자신의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집중하기 좋은 때입니다. 인생 전반전에는 부모님의 성화 때문에 또는 간판 때문에 아니면 취직 잘 된다는 것에 관심도 없고 하기도 싫은 공부를 해야 했고 또 그렇게 학교를 나와 대부분이 그렇게 하는 대로 회사에 이력서를 보내고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인생인 줄만 알고 살았죠.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지만 결혼하고 아이들 키우느라 브레이크를 밟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생 후반전은 전반전과는 다른 게임의 전략으로 나서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전반전이 만족스럽지 못했다면 부모의 탓으로 돌릴 수 있지만 이제 후반전은 누구의 간섭도 없이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인생을 폼나게 살아갈 수 있는 다시 오지 않을 절호의 찬스인 겁니다. 이제 탓할 사람조차 없습니다. 나이 40이 되면 30대에 하지 않은 것이 후회스럽고 또 50이 되면 그 젊었을 40대의 삶이 후회되죠. 그러다가 나이 90살이 돼서도 정말로 하고 싶었던 것을 하지 못했던 후회가 밀려들면 그때는 진짜 늦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은퇴는 새로운 도전의 출발을 알리는 총성입니다. 두 번째, 일이 없는 것. 바쁘게 살다 보면 제발 일 없이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커피 한 잔 마시며 빈둥거리기도 하고 때론 여전히 바쁘게 출근하는 사람들을 고소한 마음으로 쳐다보기도 하면서 아주 게으르게 내 마음대로 늘어져서 일상을 보내고 싶다는 꿈을 꿔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꿔보는 거죠. 그런데 인생 후반전은 남는 게 시간입니다. 이러다 보니 반대로 아침에 서둘러 옷 차려입고 어디론가 출근할 곳이 있는 사람들이 부러워질 겁니다. 나도 저렇게 갈 곳이 있었는데 하면서 말이죠. 나이 먹어서도 일은 필요합니다. 일이 없으면 빨리 늙는다고 하죠. 하지만 인생 후반전의 일은 내용면에서나 질적으로나 전반전과는 달라져야 합니다. 여전히 먹고 살기 위해서 마지못해 일을 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리면 인생이 고달파집니다. 인생 후반전에는 하고 싶은 일을 열정적으로 몰입해서 성취감을 느끼면서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돈이 없는 것. 이건 정말이지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상황입니다. 노후에 돈이 없어 거짓골하고 살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고민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들 인생도 우여곡절 끝에 말년에 폐지 주우며 살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은퇴 설계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은 생활하기에 부족하니까 금융기관들이 제공하는 여러 사적연금 상품으로 2중, 3중의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조언합니다.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으며 살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건강함이 없는 것. 우리나라 최고의 주식 부자였던 고 이건희 회장은 죽기 전까지 주식의 배당금으로만 3,538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6년 넘게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다가 세상을 떠난 한국 최고의 부자를 부러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많은 돈을 쌓아놓고도 건강을 회복하지 못한 채로 세상을 떠난 것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들이 갖고 있는 건강의 가치가 최소한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었던 전 재산보다 높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건강하다고 자만하면서 몸을 굴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라는 진리의 말씀을 항상 유념하면서 살 일입니다. 다섯 번째, 친구가 없는 것. 나이가 들면 지는 것을 더 싫어하게 됩니다. 사소한 언쟁만으로도 옛 친구와 절교하는 노인들을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 잘난 맛에 살지만 친구에게 괜한 일로 자존심 세우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쓸데없이 사소한 것에 목숨 걸다가는 친구 없이 고독하게 살 수 있습니다. 친구 관계가 가장 좋은 은퇴자는 그렇지 않은 은퇴자보다 22% 정도 더 오래 살았다는 호주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연구팀은
대화할 상대와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은퇴 후 생활이 덜 외롭고 생물학적 두뇌 활동과 면역 체계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살게 된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좋은 친구는 우리 생명을 연장해주는 보약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줄 좋은 친구를 꼭 알아채고 곁에 두어야 하죠. 6번째, 배우자가 없는 것. 마음 맞고 친구 같은 배우자는 인생 후반전에 뺄래야 뺄 수가 없는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 후반전에 있어 좋은 친구는 보약 같은 존재입니다. 부부 사이의 친밀감이 높다면 배우자와 친구처럼 지낼 수 있습니다. 항상 배우자와 친구처럼 제잘거리고 낄낄거리면서 산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있을 때 잘해야 하는 사람, 인생 후반전의 인간관계, 그 코어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배우자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를 돈독하기 위해서는 남성이 수컷으로 갖고 있는, 그리고 또 아내가 암컷으로 갖고 있는 기본 욕구와 심리에 대해 공부하고 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린 6가지를 잘 준비해서 챙겨놓는다면 우리들의 인생 후반전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안락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실 겁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인생 후반전이 후회 없는 나날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혜로운 노년을 보내기 위해 가져야 하는 4가지 생각. 누구나 나이 먹기를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을 억누르기라도 하듯 노인들을 멀리하거나 차별하지만 그것은 위험합니다. 나이 들어서도 충만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려면 노화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인 인식이 필요하죠. 인생에 있어서 청춘기가 있으면 노년기도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 철칙은 그 어떤 사람이라 해도 그걸 맞이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게 정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앞만 보고 달려온 세월, 그 세월이 길 것 같아도 인생의 반쯤 돌고 나면 갑자기 초스피드를 내는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늘어가는 나이테는 나무의 무게를 알려줍니다. 나이테가 많은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되고 오랜 수고를 거쳐 좋은 나무로 성장합니다. 인생에서 나이가 드는 것은 나무의 나이테가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나이 속에는 인생의 경력과 수고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그 속에 우리의 인생을 담죠. 인생의 나이는 인생의 무게를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정말 곱게 나이가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멋있습니다. 매일 하루가 더 원숙한 삶이 펼쳐지고 더 깊은 깨우침을 다가오게 한다면 나이가 드는 것은 정말로 멋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현명하고 두려움 없이 노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미리 이 5가지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첫 번째, 나이 먹는 것은 생각보다 괜찮은 일이라는 것. 그러니 쓸데없이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걱정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노년의 삶은 오히려 기회이자 몸과 마음 성숙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를 먹는 건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새로운 탐문과도 같습니다. 두 번째, 100년을 써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 몸을 아껴야 합니다. 건강에 해를 끼치면서 얼마나 오래 살던 신경 안 써 라는 변명은 하면 안 됩니다. 병은 쾌락의 이자입니다. 흡연, 형편없는 식습관, 운동 부족 같은 것들로 일찍 죽지는 않습니다. 다만 몇 년 혹은 몇십 년 동안 만성질환에 시달리며 고통을 받을 뿐입니다. 오히려 빨리 세상을 뜨는 것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아직도 오지 않은 죽음을 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죽음을 걱정하느라 불안해하며 시간을 낭비하기는 너무 아깝습니다. 대신 삶의 마지막 순간에 대비해 하루하루 계획을 잘 세우며 살아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네 번째, 관계의 끈을 놓지 않는 것. 중년 이후에 찾아올 사회적 고립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중년에 접어들면 의식적으로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늙어가는 몸과 마음을 계속해서 새롭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노후의 거처를 계획해야 합니다. 주변 노인들이 노인거주 시설에 막연한 두려움과 편견을 갖고 있다면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삶의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나이 드는 것을 늙음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그 안에는 젊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생기가 넘치고 젊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늙고 낡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곱게 나이 드는 방법은 마음을 넓게 가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을 넓히고 이해의 폭이 깊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도 늙지 않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며 사람에게도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 60은 결코 인생의 끝이 아니고 100세 인생 시대의 제2의 시작입니다. 모든 것들이 끝이라고 여기는 그 마음부터 고쳐먹고 세상은 넓고 할 일도 많다라는 사고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형편이 된다면 남을 위한 봉사도 다녀보는 것입니다. 병든 이웃도 좋고 소외된 이웃도 좋고 어렵고 힘든 이웃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알뜰살뜰 모아서 죽을 때 관 속에 넣어가는 것도 아니죠. 자식에게 물려준다 해도 물려줄 때 그때뿐입니다. 살아있을 때 한 가지라도 자신을 위해서 투자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힘이 넘치는 노후를 보내는 4가지 방법. 세상은 신이 정한 규칙과 자연 질서,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 따라 움직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동일한 숫자의 치아와 머리카락을 부여받지만 사람마다 빠지는 속도가 다르다가 언젠가는 모두 빠지게 되죠. 두뇌의 기억력도 세월에 따라 떨어집니다. 피부에도 주름이 생기고 탄력이 떨어지는 것을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운명이 변화무쌍한 도깨비와 같다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죠. 지각한다고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생명의 변화를 소극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생명의 변화를 거부하기보다는 껴안아야 합니다. 운명의 최대 걸림돌은 무관심과 의욕 상실입니다. 운명을 믿고 안 믿고는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운명을 믿지 않는 사람은 운명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운명의 설계자이다. 라고 합니다. 반면 운명을 믿는 사람은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다. 운명을 거부하지 말고 순응하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타고난 곳과 때를 알 수 없습니다. 재능과 부모조차도 선택할 수 없죠. 그렇지만 의지와 노력으로 운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운명이 없다고 단정하거나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운명은 우리의 미래와 열정과 편견까지도 지배합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을 운명 탓으로 돌릴 수도 없죠. 나이의 힘은 그저 나이만 먹는다고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걸림돌이건 디딤돌이건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디딜 때 생깁니다. 마치 걸으면서 생기는 근육의 힘처럼 세월에 지지 않는 골동품과 같은 인고의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노후의 나이는 변명이나 걸림돌이 아닙니다. 차곡차곡 쌓아가는 나무의 나이테처럼 흔들리지 않는 반석의 역할을 합니다. 노년층은 사회의 짐이 아닌 미래의 초석이자 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노년층의 진정한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타인을 행복하게 만들기. 행복은 사실 거대한 담론이나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행복을 느끼게 하는 빈도수를 많게 하면 됩니다. 너무나도 간단하죠. 타인을 행복하게 만들면 반드시 그 대가가 돌아옵니다. 예를 들어 자식들에게 용돈을 줄 때, 남을 위해 봉사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진실된 기쁨이 대가와 함께 찾아옵니다. 두 번째, 건강. 말레이시아 수상 마하티르는 영국 선데이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건강 관리법에 대해 밝힌 바 있다. 그는 나도 완전히 건강한 사람이 아니며 심장 문제가 있다. 폐렴을 앓아 심한 기침을 지속한 적도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을 과식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죠. 그는 열량을 덜 섭취한 원숭이가 더 오래 살았다는 연구 결과를 믿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만큼만 먹고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적당한 운동, 금연과 금주,
평생 사회활동을 하는 것으로 건강을 지킵니다. 조선의 21대 왕 영조는 다른 왕들의 평균 수명이 46세인데 반해 영조는 2배에 가까운 83세까지 살았습니다. 영조는 늘 적게 먹고 채식 위주로 식사했다고 전해지죠. 소식하는 대신 끼니는 절대 거르지 않았습니다. 회의를 하다가도 수라를 꼭 챙길 정도로 규칙적인 식사 습관을 지녔다고 합니다. 또 종묘에서 제사를 지낼 때도 술 대신 감주를 사용했다고 하죠. 세 번째, 경제적 자립. 100세 시대가 되었기에 돈이 더 필요해졌습니다. 노후에는 사실 돈이 최고의 효자입니다. 노인에게 돈은 자신을 지켜줄 믿음직한 노비인 셈이죠. 돈은 자식보다 더 효자입니다. 자식은 돈 있는 부모를 더 찾고 효도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정작 돈이 필요할 때 없다면 비극입니다. 끝이 좋으면 모든 게 좋습니다. 젊어서는 밥을 굶어도 희망을 노래하며 살 수 있지만 늙으면 그렇게 안 되죠. 병을 깊게 하고 한 끼만 굶어도 노래는커녕 말할 힘도 없게 됩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매달 들어오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아야 합니다. 특히 노년에는 집안의 리더로서 TV 시청보다는 경제적 자립을 위한 공부, 독서, 인맥 교류를 갖추면 좋습니다. 넷째, 전문성과 기술. 퇴직한 분들의 재취업 사례를 들어보면 기술이 있는 사람은 쉽게 자리를 구합니다. 전문적 기술을 가진 자는 나이나 일할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반면 관리직으로 퇴직한 사람들을 원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작은 조직에서 관리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인생은 계속해서 흘러가기에 변하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간 역사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미스터리로 오직 현재에 살고 있습니다. 가슴에 품고 있는 행복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꿈꾸지 않습니다. 자극적이고 강렬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지만 영원한 행복이 피어오르는 것을 원하죠. 진정한 행복이란 마음이 불안하고 무언가를 얻으려고 욕심을 부릴 때 혹은 노심초사할 때 나오지 않습니다. 자신의 목표가 있고 인생의 방향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목표에 도달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그 속에서 사람들은 사랑, 성취감, 행복, 열정을 느낍니다. 큰 조직일수록 일이 철저하게 분업화되어 있어 조직이 무너지면 가치가 사라집니다. 마치 완성된 레고 제품에서의 레고가 아닌 하나만 떨어져 나온 레고 조각 신세인 것이죠. 노년의 대우는 극과 극입니다. 죽을 때까지 존경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푸대접과 멸시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존경과 인자함의 노인이 있는가 하면 초라하고 놀림받는 노인도 있습니다. 노년에 자신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자신만의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곳에 나를 놓아두는 것도 고려해보면 좋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죽습니다. 죽는 것을 모른 채 하거나 무시한다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보다 더 잘 살기 위한 방편으로 아는 것이 힘입니다. 자신만의 행복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듯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은 노년의 힘이 넘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평안한 노후를 위해 필요한 7가지 수치. 우리들의 노후가 뜻대로 안락하고 평안하기 위해서는 명심하고 지키며 살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들 마음과는 달리 그냥 그렇게 놔두질 않습니다. 하지만 평안한 노후를 보내는 우리들의 인생 선배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수칙들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수칙들 가운데 7가지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내 돈은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간다.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라지만 그건 우리가 무덤에 갈 때 이야기입니다. 나이 들어서 돈에 탐욕을 부리는 것만큼 천한 인생도 없습니다만 돈을 무덤까지 가져가라는 말씀은 돈에 대한 미련과 욕심을 버리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얼마가 됐든 죽는 그날까지 재산을 자신의 소유로 지키고 살아야 한다는 의미를 강조합니다. 돈이 있어야 사람답게 생활할 수 있고 어딜 가든 사람 대접받으면서 살 수 있고 자식에게조차도 버림받지 않게 되는 것이 세상 인심입니다. 안타깝지만 돈이 있어야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세태가 옳으니 틀리니 갑론을 박할 필요도 없이 일단 이에 대한 대비를 반드시 하고 살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보다 건강이 우선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나이 들어서도 술과 담배 하는 것을 낙으로 삼고 또 운동을 게을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옆에서 잔소리를 해도 꿈쩍 않던 분들이 새롭게 태어난 듯 끊기 어렵다던 술, 담배도 하루아침에 딱 끊고 운동 열심히 하는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암에 걸렸다는 판정을 받게 되는 날이죠. 이러면서 사람이 좀 달라집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말을 우습게 앓다가 암에 걸리고 나서야 몸을 막 굴리며 살아온 것에 대한 뒤늦은 후회로 살게 됩니다. 건강 지켜야 한다고 헬스클럽에서 매일 몇 시간씩 운동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하루에 30분 정도라도 꾸준히 하는 게 더 약이 됩니다. 세 번째, 자식들과 거리를 두고 살아야 한다. 자식들을 호적에서 판에서 의절하고 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자식이 결혼하고 독립하면 더 이상 내 가족의 구성원이 아니라 그냥 가까운 일가 친척 정도로 여기며 살면 될 일이죠. 이렇게 선을 긋고 거리를 두고 살면 서로 의상하지 않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 수 있습니다. 가족들 간에 일어나는 분란이라는 것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선을 넘나들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인이 되어 독립한 자식들의 일에 부모가 더 이상 딸려 들어가선 안 됩니다. 설사 사업에 실패했더라도 자식이 스스로 실패를 경험하고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기만 해야 합니다. 냉정을 유지하고 이제 우리 가정의 일이 아닌 것처럼 먼 발치에서 지켜보고 있어야만 합니다. 부모들이 장성한 자식들 가정에 참견하지 않듯 자식도 부모 일에 이래라 저래라 끼어들고 발목 잡지 않도록 해야 하죠. 솔직히 부모를 위한다고 한다지만 다 제 계산 속이 먼저죠. 홀로 된 엄마나 아버지가 황혼 인생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함께 살고 싶어 합니다. 자식들의 반응을 보면 대부분 반대하죠. 이런저런 반대하는 이유를 갖다 붙이지만 진짜 반대하는 속내는 자신의 엄마,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산이 새로운 배우자에게 넘어갈까봐 그 생각에 반대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일 수 있습니다. 자식들의 강한 반대로 뒤늦게 만난 사람과 결합하지 못하고 사는 안타까운 커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내 인생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선을 긋고 살아야 합니다. 너무 삭막하게 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사는 것이 좀 역설적이긴 하지만 자식들과도 화평하게 지내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살면서 잘못한 일에 대한 후회 없이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과거 일에 얽매여서 오늘도 괴로워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하면 우울증도 앓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바꿀 수가 없죠. 반성하며 후를 털어버리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끝입니다. 그저 앞만 보고 오늘 하루를 알차고 행복하게 보내면 그게 최고의 인생을 사는 방법입니다. 절대로 지난 일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 없습니다. 다섯 번째, 가까운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배우자와 친구는 우리에게 사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들의 존재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일입니다. 특히 남편들이 많이 변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아내에게는 권위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이며 아주 꽉 막힌 남편들이 여전히 많이들 있습니다. 억압적인 태도로 집안 분위기를 숨이 턱턱 막히게 만들어 놓으면 자신은 그 위에서 군림하면서 편할지 모르겠지만 배우자는 시들어갑니다. 진심으로 남편 그리고 반려자로서 대접받고 살고 싶다면 아내들을 소중하게 대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 비교하지 않는다. 내 인생과 다른 사람의 인생을 비교해봐야 좋은 일 하나 없습니다. 각자 서로 다른 페이스로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달리는 것이 인생이니만큼 비교 자체가 맞지도 않는 일입니다. 친구들 중엔 수천억 자산가가 있고 대기업 임원이 있고 고위직 법관이 있고 관객 1000만 영화를 몇 편이나 만든 영화 제작자가 있고 교수가 있고 잘 나가는 중소기업 대표가 있고 알짜배기 사업가가 있지만 다 자신이 갖고 있는 그릇대로 잘 삽니다. 저 많은 재산과 높아 보이는 자리를 우리에게 준들 그걸 하루라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각자의 그릇은 모양도 틀리고 그런 용도로 특화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세상은 공평해서 갖고 있는 만큼
쌓아놓은 것이 많은 만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민과 걱정거리가 또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의 떡이 커 보이는 법이죠. 누군가는 우리의 떡을 보면 또 부러워할 수도 있겠습니다. 커 보이는 남의 떡만 바라보며 군침 삼키지 말고 내 떡이 나에게는 제일 맛있고 크다라고 믿고 살면 마음 편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7번째, 영원한 현역으로 살아야 한다. 일을 놓으면 늙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주인도 아닌 회사를 평생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하기 싫은 월급쟁이 노릇을 한도 끝도 없이 하면서 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 듯 싶습니다.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고 신선 노릇만으로 인생 후반전을 보내기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니만큼 뭔가 하기는 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부터 60대 이상 성인들이 유튜브와 넷플릭스에 눈을 떴고 온라인 쇼핑에도 더욱 적극성을 보이게 되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밖에 나가지 못하니 이제 생활에 적응을 하게 됩니다. 젊은이들은 인터넷을 이용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특별한 젊은이들의 이야기만으로 흘려듣기보다는 그들이 어떤 생각과 비전을 갖고 어떻게 인터넷으로 돈을 버는지 진지하게 알아보면 좋습니다. 영원한 현역으로 살고자 한다면 지금 시대에 맞는 또 미래지향적인 방식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안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때로는 냉정하고 매정하다 싶을 정도로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하루하루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죽어라 말해도 노후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 특징. 전문가들이 매스컴을 통해 젊었을 때부터 차근차근 노후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그렇게 닥달했는데도 노후 준비가 부실한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돈 문제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 경제적인 문제가 노후 준비를 못하는 유일한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꽤 잘 벌고 여유 있게 살고 있어도 노후 준비에 게으르거나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마음 졸이고 불안해하면서도 청개구리 마냥 대체 왜 노후 준비를 안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그리고 노후 준비가 아직 잘 되지 않았거나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하셨다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옆에서 아무리 뭐라 그래도 사람이란 자기 마음이 동해야 움직이는 법입니다. 노후 준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전문가가 뭐라 하든 언론이 난리 법석을 떨어도 금융기관이 그냥 거지될 것처럼 겁을 줘도 피부에 와닿지가 않죠. 그리고 자녀들 교육비 등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다 보니 먼 훗날에 나올 것 같은 노후 준비를 위한 준비는 늘상 뒤로 밀리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늘 예상보다 먼저 닥치기 마련입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는 탄식이 절로 나올 그 가혹한 상황은 언제나 일찍 우리를 찾아옵니다. 개인들마다 사정이 좀 다르긴 하지만 전문가들이 꼽은 노후 준비에 게으르게 되는 대표적인 3가지 심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노후 준비를 안 하는 첫 번째 이유, 그때가 되면 또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막연하고 위험한 낙관주의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고비를 잘 넘기고 살아왔으니 은퇴한 이후에도 궁여지책으로라도 방법이 생겨서 별 무리 없이 살게 될 거라는 위험한 낙관주의가 우리 마음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모르겠다는 식의 반포기 심정입니다. 노후 준비를 하고 싶어서 좀 이것저것 들여다보고 여기저기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사람을 포기하게 만들기도 하죠. 은퇴하고도 남은 3, 40년을 살려면 사는 집을 제외하고도 현금 10억이 있어야 한다. 20억이 있어야 한다. 이런 말들 많이 듣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실 입안에서 쓴맛이 나기 시작하면서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심정이 앞서고 노후 준비라는 얘기만 들으면 일부러라도 외면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로는 그래도 은근히 자식들에게 기대를 걸어보는 심리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투자 수익률을 생각하면 절대 할 수 없는 투자, 결국 회수할 수 없는 매몰 비용으로 설명되는 것이 자녀 교육 비용입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그리고 머리로만 생각한다면 도저히 지출할 수 없는 돈이죠. 자식 덕 볼 생각이 손톱만큼 없다고 하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도 내 자식들은
키워준 부모 나 몰라라 하지는 않겠지 하는 은근한 기대 심리가 마음 한구석에 있다고들 합니다. 노후 설계 전문가들이 경제적인 문제를 떠나 우리가 노후 준비에 게으르게 된 이유를 이렇게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우리 뇌의 작동 원리도 노후 준비를 방해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에 대해 생각할 때는 우리 뇌의 전두엽에 불이 켜진다고 합니다.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엄청 쌩쌩 돌아가는 거죠. 반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이 전두엽이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아니라 남의 얘기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바쁘게 머리를 굴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미래에 은퇴한 이후에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남 생각할 때와 똑같이 전두엽이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우리 뇌는 우리 미래의 자신을 스스로가 아닌 타인으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해하면서도 은퇴 준비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미래에 은퇴한 자신을 타인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타인으로 느끼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녀 교육을 줄이고 포기하지도 못할 것이고 또 지금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포기하지도 못하겠죠. 우리 뇌가 지금 그렇게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뇌가 은퇴한 이후에 우리를 자기 자신으로 받아들이고 전두엽에 불이 켜지게 하기 위해서는 은퇴 이후의 생활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보다 구체적이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가능하면 아주 촘촘하고 현실성 있게 말이죠. 더 구체적일수록 우리 뇌는 더 열심히 작동해서 현실감을 되찾을 것이고 그때서야 비로소 자식 뒷바라지에 최선을 다한 자랑스러운 부모가 되고 싶어 자식이나 본인에게 모두 실익이 없는 그 비용을 쏟아 부을지 아니면 이제부터라도 그 비용에서 조금 떼어내서 착실하게 노후 준비를 시작할지 이성적으로 그리고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감정은 너무도 개인적이어서 사람마다 다 다르기도 하지만 특히 자식 앞에서는 그 힘이 더 막강해집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경고가 막 날아들어도 코웃음을 치고 자식에게 몰빵하다시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뇌가 미래의 내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 인식하는 상태에서는 그 어떤 은퇴 준비라도 남의 일이 될 수밖에 없고 또 한다고 해봐야 느슨해져서 늘상 다른 일에 우선순위가 밀려나기 일쑤라는 사실입니다. 주위에서 떠드는 10억 이내, 20억 이내 그런 소리에 기죽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내 나름대로의 은퇴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목표와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뇌가 자기 일로 받아들이고 쌩쌩하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새 은퇴연구소가 실시한 한 조사에 의하면 퇴직자의 66%가 예상했던 시기보다 훨씬 빨리 퇴직하게 되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냉철하게 생각해보면 이런 갑작스러운 퇴직은 진짜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일지 일부러 예상하지 않은 것일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의 경제적인 상황도 그리 넉넉하지 않은 이유도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막연한 낙관주의적 생각이나 이래도 저래도 어쩔 수 없다는 포기 심리, 또 은근히 자식에게 기대를 하는 마음과 더불어 함께 구체적이지 않은 은퇴 계획이 남의 일처럼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도 이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에 아무리 노후가 찾아왔어도 지금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현실성 있게 차근차근 노후 준비를 해나가시면 후회 없는 인생이 이루어지실 것이라 믿습니다. 나이 들수록 청춘처럼 살아가는 4가지 비결. 하루에 몇 번 정도 웃는지, 예를 들어 잔잔한 미소가 아닌 깔깔 웃음소리를 내며 배가 당길 정도로 웃었던 적을 한번 생각해보면 어릴 적 별것도 아닌 것에 친구들과 배를 움켜잡고 웃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나이가 들면 웃음이 점점 줄어든다고 합니다. 실제로 앨범에 꽂혀있는 우리들의 할머니, 할아버지 사진을 보면 미소는커녕 무표정한 사진들이 훨씬 많죠. 나이 들어서 웃는 경우가 많이 없는 만큼 웃음이 중요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어서도 웃음이 넘쳐나는 동심을 지키며 사는 방법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웃으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웃을수록 엔돌핀이 많이 솟아 스트레스나 통증을 줄여주고 회복감을 더할 수도 있습니다. 옛부터 웃음은 영약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의 경우에는 하루에도 300에서 600번 웃는다고 하는데 반대로 어른들은 하루 평균 대여섯 번 웃는다고 합니다.
이마저도 웃는 시간은 짧아지고 아이들에 비해 크게 웃지도 않습니다. 더욱이 나이 들수록 그 웃는 횟수도 점점 줄어듭니다. 그렇게 우리가 점점 적게 웃는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한 채 무심하게 나이 들다 보면 결국 우리도 웃음을 잃어버린 무표정한 노인네, 더 나아가 고약한 노인네가 되고 말겠죠. 우리는 나이 들수록 웃음을 지켜야 합니다. 웃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동심을 잃지 않으면 웃음을 간직할 수 있는 것이고, 웃음을 잃지 않으면 당연히 우리는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백발에도 동심을 지키며 사는 방법은 첫 번째로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남과 자기를 비교하지 않고 또 다르다는 것에 차별하지 않습니다. 부잣집 아이든 가난한 집 아이든 함께 놔두면 잘 어울려 놀고 곧 친구가 되죠. 나이가 들수록 특히 중년에 접어들면서부터 친구와 동료들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경향이 점점 더 짙어집니다. 다니는 회사를 비교하고, 직급을 비교하고, 연봉을 비교하고, 소유한 자동차를 비교하고, 거주하는 동네를 비교하고, 아파트 평수를 비교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도 하나 빠지려고 하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렇게 비교해서 뒤처진다고 생각하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행복 지수가 낮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부터 상대 평가를 해대는 그 한반도 남쪽은 정말이지 비교 천국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게 모르게 비교하는 습관을 갖게 되는 거죠. 타인과 자신의 상황을 비교하고 자신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자신에게 실망하고 남 앞에서 위축되니까 살맛이 나지 않고 웃을 일도 없습니다. 어깨는 처지고 기가 죽죠. 인생 후반전에 들어서면 쉽지는 않겠지만 비교하는 습관을 버리도록 해야 됩니다. 비교하는 것을 멈추면 비로소 나만의 페이스로 달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감정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 평소에 감정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은 뇌 활동이 활발해져서 행복감도 더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사람이면 제대로 감정 표현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감정 표현을 하지 않으면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상대방도 알기 어려울 뿐더러 우리는 그 인생 자체도 너무 건조하고 무덤덤해집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기쁨, 즐거움, 놀라움 그리고 슬픔까지 다 드러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감정을 표현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고맙다, 수고했다, 애썼다, 반갑다, 축하한다, 그리고 사랑한다. 제대로 감정을 실어서 내 마음이 상대방에게 제대로 전해줄 수만 있다면 그 자체로 행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그런 감정을 전달받은 사람도 물론 함께 행복해집니다. 축하할 일이 있으면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하이파이브도 같이 부딪혀보고 말입니다. 하다못해 코미디 보고 많이 웃고 영화나 드라마 보고 많이 운다고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TV 보고 이러면 실없다고 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그 감정 표현 그대로가 행복감을 가져다 줍니다. 웃음이면 더 좋겠지만 눈물도 굳이 억누르고 감출 일이 못 됩니다. 안에 쌓아두는 것보다 슬프면 펑펑 울어 제껴주는 것이 마음에는 더 좋죠. 세 번째, 일상의 새로움을 즐기는 것. 아이들에게는 세상은 새로운 것들로 가득 찼고 그 새로움에 대한 호기심은 그들의 뇌를 자극하고 성장시킵니다. 못 보던 그 새로운 것을 마주했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이 아니라 호기심으로 눈 크게 뜨고 이리저리 살펴보며 일상의 새로움을 즐기면 더욱더 행복해집니다. 호기심 없는 인생은 삭막합니다. 호기심은 우리들에게 동심과 열정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 또 호기심은 똘망똘망한 생기 있는 눈망울을 우리들에게 돌려줍니다. 네 번째,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배우는 것. 아이들에게 세상은 궁금한 것 천지이고 모르는 것을 창피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자존심 때문에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것을 감추려는 경향이 있죠. 대화 중에 모르는 게 나왔을 때 상대방에게 물어보지 않으면 대화도 겉돌 뿐만 아니라 몰랐던 것을 영영 모르게 살게 됩니다. 나중에 찾아봐야겠다 생각하며 그 순간을 모면하지만 말처럼 웬만하지 않으면 나중에 찾아보게 되질 않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이 무지한 사람으로 보이게 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질문하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지 말고 때로는 좀 뻔뻔하다 싶을 정도로 물어볼 건 물어보고 살아도 됩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용기, 그래서 질문하고 그 자리에서 대충이라도 알고 넘어가는 게 마음을 더 가볍게 해줍니다.
몰랐을 때 그나마 질문하고 그래야 나중에라도 더 찾아보게 됩니다. 질문하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찾아보지도 않겠죠.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고 넘어가는 것이 더 창피한 일이죠. 동심은 주름살과 책임감과 반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주눅들게 하고 억누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악착같이 동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남들이 철들지 않았다고 뭐라고 해도 그렇게 산다 한들 남에게 피해를 주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면 됩니다. 오늘도 동심으로 돌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